그러니까 이게 표현의 자유의 본질하고 그래서 연관이 돼 있는 건데요. 예, 그 전까지 이론적으로만 상상하던 것들이 이제 네. 비로소 현실로 나타난 거죠. 누구나 자신의 표현 수단을 갖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네. 이겁니다. 예. 야. 그러면 그 중에 표현의 결과가 우리는 어디까지 용인할 수 있나? 사실 표현의 자유라는 건 되게 의외로 되게 복잡한 개념이어서요. 네. 표현의 자유는 거짓말까지 포함합니다. 표현의 자유라는 게 거짓말도 표현의 자유의 보호 대상이에요. 왜? 우리는 언제나 진실을 알 수 없으니까. 네네네. 결과적으로 의도적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있고 모르고 거짓말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구별해요? 네. 이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 있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거짓말조차도 일단 표현될 수 있다에 해당하는 거예요. 다만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그중에 정말로 사회적 해악을 끼치는 경우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미국 연방대법원이나 이런 데 판결들이 나오는 게 결국 악의성, 알고 있어. 의도성, 예. 의도를 가지고 누군가를 해할 목적으로 거짓을 통해서 뭔가 유포 시켰을 때 실제로 사회적 피해가 일어난다? 네. 그러면 그때는 표현의 자유에 이제는 용인되지 않는 수준까지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요 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actual malice라 해서 실효적 악이라고 부르는 네. 그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기존에 언론에만 적용되던 건데 언론은 그래도 적용하기가 좋잖아요. 왜냐하면 기업이니까. 네. 문제는 개인한테까지 이거를 적용하게 되면 너무 많은 사법적 케이스, 네. 너무 많은 뭐 소송 네. 이런 것들에 시달리게 될 테고 그 과정에서 국가기구의 권리가 너무 강화되죠. 왜냐하면 이들은 칼을 쥐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이거 뭐 아주 큰일 나죠. 네. 지금 이제 솔직히 방통위원회에서 그렇죠. 네. 유튜브까지도 규제하려고 하는 일종의 약간의 움직임, 특히 뉴스타파라든가 그렇죠. 이런 거 해가지고 하는 게 굉장히 위험해 보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경우에 솔직히는 이제 유튜브가 초기에는 보수 쪽에서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그렇죠. 아주 편향된 목소리가 많았다가 최근에 와서는 이제 거의 균형을 이뤘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유튜브 최근에 나온 책이 유튜브 제국이라는 책 혹시 네. 보셨는지 네. 모르겠지만 거기서도 보면은 유튜브가 솔직히는 가장 그 표현의 자유를 얘기를 하면서도 가장 고민했던 게 이거를 어디까지 허용해야 되느냐. 자기네들이 어디까지, 그러니까 이른바 노딱. 네. 노딱을 어디까지 붙여야만 하느냐. 이거 네.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하더라고요. 근데 네. 어떻게 보세요? 이게 어디까지로 나갈까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고려해야 되는 영역이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것을 기존의 언론 자유를 해결하는 방법은 우리나라는 해결도 잘 안 됐습니다만 언론은 상대적으로 소수니까 자기들끼리 물 관리를 할 수 있다. 네. 이거예요. 이른바 자율 규제죠. 네네네. 네. 자기들끼리 스탠다드라고 부르는 편집 기준 같은 걸 만들어서 정통적인 어떤 언론인들이 기본적으로 야 이건 좀 너무하잖아. 이거는 그래도 우리가 또 논쟁의 소지가 있지 하면서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그 기준들을 유지해 나가는 시스템. 이게 이제 가장 이상적인 시스템으로 이제 얘기가 된 겁니다. 우리나라는 이게 사실 잘 작동은 하진 않았지만 외국 같은 경우는 비교적 그래도 이게 잘 작동하면서 언론 자유를 질식시키지 않고 질 관리를 하는 방식으로 어느 정도는 됐어요. 근데 이 시스템을 그대로 일로 가져올 수 있을까? 네. 안 되죠. 네. 네, 안 되죠. 네, 왜냐하면 개개인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걸 할 수도 없고 자유규제 형태로 대부분 또 기업이 중간에 매개게 돼 있죠. 네네네. 오히려 기업은 더 단순해졌어요. 유튜브 같은 데로. 네. 그러니까 다른 기업들이 여러 개가 있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한 기업이 실제로 강한 힘을 갖게 되면 이건 국가 이상의 규제력을 갖거든요. 네네. 그래서 규제의 힘을 그 기업한테 주면 또 안 돼. 자유규제라는 이름으로. 노딱도 사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거버넌스라고 부르는 형태. 과연 이용자들, 그다음에 크리에이터들, 그리고 플랫폼 사업자들, 그리고 정부나 이런 또는 정치권 이런 데들이 각자의 관점에서 이 표현의 자유 영역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규율돼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논의하는 틀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네. 예. 그리고 이건 국제적인 틀이어야 돼요. 네. 유튜브라고 하는 건 절대로 개인 어떤 그 한 국가에 한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국제적 거버넌스 형태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사실은 굉장히 큰 위험들이 이제 지금 도사리고 있는. 그래서 저는 급하게 움직이는 건 더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급하게 움직이면 보통 체하거든요. 예. 그리고 급하게 움직이면 보통 누군가한테 칼을 쥐어주게 돼요. 구글한테 칼 쥐어주기 싫습니다. 예, 그거 훨씬 정말 더 구글 위험합니다. 정부라는 게 훨씬 더 위험해지는 거거든요. 예. 지금 이 정부 들어서서 나오는 의심 중에 하나가 유튜브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정파적 입장에서 그런 의심들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이제 의원들을 만나고 왔는데 국회에서 유튜브 관련돼 가지고 어떤 규제라든가 다양한 방안들에 대해서 강구해 보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긴 합니다. 네. 근데 여기서 좀 넘어서 교수님한테 드리고 싶은 질문이 그러면 이른바 이 플랫폼 문제에서 한국형 유튜버가 나올 가능성 이런 거는 불가능한가요? 그거는 제가 단언컨대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그리고 저는 그런 거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러면 더 문제가 된다고 이미 있었거든요. 생각을 아프리카 해야죠. TV. 아프리카 TV가 있었죠. 예, 이미 먼저 만든 거고, 먼저 네. 사실 지금도 잘하고 있습니다. 네. 문제는 특정 종류의 컨텐츠만 있다는 게 이제 주로 게임이나 뭐 이런 점. 풍산도 네. 예, 그런데 뭐냐면은 그게 유튜브 시대로 넘어오게 된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사이즈가 커지지 않으면 해결이 안 돼요. 네. 한 국가적 글로벌 해야 서비스로는 되는구나. 감당이 안 돼요. 네네. 그리고 그게 엄청나게 많은 서버를 필요로 하고 이 데이터 센터 같은 것들이 갖춰져야지만 이 서비스가 이제 가능하거든요. 예전에 그 우리가 KBS나 이런 것들 보시면 정파 1초에서 5초만 돼도 막 난리 나가지고 네네네. 엄청 막 이른바 조인트가 까이고 막 이런 식의 일들. 옛날엔 정말 힘들었죠, 이제 그런 게. 지금은 예를 들면 유튜브는 아직까지 그러진 않잖아요. 근데 카카오톡이 한 1시간 먹통됐을 때 어떤 사태가 났는가. 국가가 마비되는 것 같았어요. 그럼요. 네. 유튜브가 아마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어떤 순간이 몇 초간이라도 진행되고 막 몇 10분이라도 늘어났다? 엄청나게 큰 사태가 될 겁니다. 그럴 거예요. 예. 네. 유튜브가 그걸 관리하는 사실 엄청난 노력을 하거든요. 네. 예, 이 안정성을 관리 위한 이 기술과 자본과 노하우가 담보되지 않으면 요즘의 사람들의 시선에서는 어설픈 무무형 유튜버로는 예, 아마 이제 감당이 안 될 것이다. 네. 스픽스 사장님 야망을 버리세요. 근데 바로 이제 요 시점에 요새 이제 굉장히들 모색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뭐니까 수익 구조를 좀 바꿔야 되는 것도 네, 있고, 네. 그 다음에 솔직히는 이 안에서도 이른바 대형 유튜버, 그 다음에는 이제 약간 전문 유튜버, 개인 유튜버, 요새는 꼬마 유튜버라고들 네, 네. 그럽니다. 그 안에서도 조금 알력들도 생기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이게 참 궁금하더라고요. 이 안에서, 특히 이제 이 안에서 스피커도, 뭐냐면 솔직히 스피커하고 유튜버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네, 다르죠. 근데 이제 네. 지금은 조회수가 꼭 유튜버의 파워는 아니라, 스피커의 파워는 아니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 이른바 특히 시사 정치 세계에서는 이른바 인플루언스의 이 규모를 상당히 정치적으로 이거를 이제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들도 좀 있고 그래서 예. 이 안에서의 말하자면 정화 기능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가져가야 돼? 왜냐하면 요새 솔직히 너무 싸워요. 쉽게 말하면 솔직히 이러는데. 제가 너무 싸우죠. 얘기하면은 예. 일단 딱 나눠. 김진애는 어느 파 해가지고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아주. 유튜브를 보는 대중들은 네. 누구를 욕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요. 저도 이렇게 유튜버를 자주 하고 싶으면서도 잘 못하고 그냥 위클리만 하는 이유가 유튜브를 잘하려고 그러면 누구를 비판해줘야 돼요. 그렇죠. 욕을 해줘야 되는데 그거 하기 싫어서 못 하겠거든요. 근데 뭘 또 얘기를 하면은 제가 또 나눠지는 느낌이 들어서 아주 굉장히 힘듭니다. 예. 최근에도 이거로. 또 논쟁의 대상이 와, 되시잖아요. 그래서 정말 힘듭니다. 네. 예, 힘드시죠. 근데 네. 이게 일단은 현실을 좀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요. 네. 유튜브를 운영하시는 유튜버들이나 스피커들이나 이 두 가지로 아마 좀 뭐 대별은 되지만 하나는 돈, 하나는 영향력이거든요. 네. 네. 보통 두 가지는 같이 가죠. 영향력이 있으면 돈이 따라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하지만 반드시 똑같이 같이 가진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한쪽에 좀 더 치우쳐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유튜버들은 솔직히 말하면 돈에 더 관심이 많아요. 자기가 운영하는 채널이 수익을 만들어내서 돈을 더 벌고 싶고 더 키우고 싶고 이런 거니까. 근데 스피커들은 영향력에 훨씬 더 관심이 많아요. 네. 그렇죠. 예. 그리고 그게 돈까지 오면 좋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두 가지가 섞이면 문제가 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제가 그걸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섞이면 네. 내가 영향력을 빨리 키워서 돈을 벌고 싶거나 돈을 벌기 위해서는 영향력부터 키워야겠네라는 식으로 이제 되게 돼요. 네. 차라리 어느 하나만 되면은 그게 솔직해지는 면이 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 두 가지를 섞어 놓으니까 이제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어설프게 섞기 위한 전략들이 만들어집니다. 네. 그게 뭐냐면은 현실 정당의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힘을 보여줘야 돼. 네. 네. 내가 얼마만큼 움직일 수 있는지. 네. 누구를 낙선시키거나 누구를 낙마시키거나 누구를 욕하는 걸 해서 결과적으로 사과를 하게 만들거나 네. 이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이 눈에 보이는 영향력을 이제 확인시켜야 되니까 네. 단순한 조회수 가지고는 안 되는 거잖아요. 네.
현실 정치에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네. 예. 현실 정치에 코멘트를 하는 거랑 개입하는 건 다른 문제거든요. 어떻게 다른 거예요? 근데 코멘트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죠. 네. 그렇죠. 근데 개입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구체적인 목적이 있어요. 네. 예를 들면 얘를 떨어뜨리자 말자는 저는 정치적인 목적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얘가 돼야 되는 이유, 안 돼야 되는 이유 정도이지 얘를 반드시 떨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동원해야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개입은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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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지어는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네. 또는 심지어는 이제 이런 세력을 나눠서 누군가를 동원해 댓글 부대를 동원하고 뭐 이런 식의 방식으로까지 네. 저격을 하는 이제 그런 방식을 취하는 거죠. 네. 단순한 코멘트 수준이 아닌 거예요. 네. 그거를 목적을 달성해야 내 영향력이 확인이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분들이 이제 그렇게 움직이게 되면 자꾸 어떻게 되냐면은 자꾸 정당 정치 내부 안에서 이슈를 발굴해요. 그래서 얘가 앞으로 뭐가 됐으면 좋겠어. 얘는 절대로 이제 이 앞에 나서게 하면 안 돼. 라는 사람 중심으로도 갑니다. 네. 그래서 사람의 자리를 지정해 주는 것으로서 하게 되고요. 이건 나중에 이미 만들어진 판에 개입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판을 만들려고 하게 돼요. 네. 좀 있으면 몇 개월 뒤에 뭐가 있는데 아, 무서워. 아, 너무 꿰뚫고 계세요 지금. 너무 다 끄들고 계셔. 예. 아, 그러니까 네. 이 방식이 얼마나 많은 후과를 남기는가에 대해서 시간이 좀 지나면서 한번 정돈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네. 정당이 움직여야 될 수도 있고요. 네. 예. 그리고 이른바 스피커들 가운데 내가 영향력을 얻고 싶으나 사실 이런 식으로 개입해서 뭔가를 할 거는 아니었었다라고 생각되는 사람들끼리 어떤 테이블이 만들어지거나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한 번 풀고 가야지 한 번 푼다고 다 풀리는 건 아니겠지만 물론이죠. 이게 그냥 방치돼서 내 영향력은 그래도 커지니까 괜찮고 얘 영향력은 줄어드니 괜찮아 라는 식의 어떤 태도로 접근하게 되면 이 판은 아마 선동자들이 넘쳐나는 판이 될 겁니다. 오늘 지금요. 교수님 이야기 듣고 맞아. 제가 반성과 성찰합니다. 반성과 성찰하셔야 돼. 예. 아, 그리고 저는 지금 솔직히 속마음은 여기다가 구체적인 이름까지 넣어가지고 하면 얼마나 재밌어요. 저도 싸움. 그렇게 가면 성공됩니다. 완전히 짓궂어서 그러는데.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